분도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PPT 자료를 또 켜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네,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뭐 선천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다. 인간은 오로지 욕구, 욕망에 충실한 존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 거예요. 너무 내려갔네요. 그래서 여기 뭐 매일 너무 올라가고 너무 내려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찾아볼게요. 네. 네. 좀 빨리 내려와서 이게 안 보여서 6강? 근데 6강 이 앞에 이게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할 거고요. 여기부터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만날 사상가는 묵자와 양주입니다. 그 맹자와 순자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진 상대적으로 좀 낯선 인물이죠. 그래서 이 둘의 그 입장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논점이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인격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지도자의 인격이죠. 또 법으로 다스리는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룰 이 두 학파는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그 5세기, 6세기, 기원전 6세기부터요. 그 계속 500년 동안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바로 제자백가라는 다양한 철학 사조가 등장한 시대거든요. 전쟁의 시대에 지금 우리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이 전쟁입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게 약해요.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되면 뭐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쟁의 시대에요, 지난 시간에 만난 순자, 맹자, 또 그 전에 뭐 공자, 이런 철학자들은요, 크게 출세는 못했어도 제도권 주변에 있었어요. 제도권 주변에. 제가 제 나라 직하에 가갖고 집도 받고 왕도 만나서 정책 토론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시대에요, 제도권을 벗어난 비제도권 지식인 그룹이 있어요. 신분으로 보면 제도권 주변에 있었던 사람보다는 좀 신분이 낮아요. 평민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의 시대에 공부를 해서요, 비제도권의 어떤 철학을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성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뛰어난 존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뭐 할 것이며, 욕망이 있다고 하면 뭐 할 것이냐. 어차피 전쟁의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로 질문이 바뀐 거예요. 하우로 바뀐 거죠. 하우. 그래서 두 가지를 방향이 제시됐어요. 삶의 방식에.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소규모의 공동체를 결성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소규모의 공동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안전한 데로 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제가 탈사회화라고 그랬는데요. 이 전쟁과 이 악유다툼의 사회를 벗어나자. 그래서 요새 TV 프로 중에 은근히 인기가 있는 게 자연으로 간 사나이들인가? 자연에 살다? 뭐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이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 하지만 뭐 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 소규모로 뭉쳐서 우리를 지키자. 아니다. 개인적으로 살 방도를 모색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집단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내 개인은 불안하니까. 그렇다면요. 이것은 이제 제가 묵자를 할 텐데요. 이게 같은 생각을 한 사람끼리 결집해서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철학은요, 국가 차원이 아니야, 여러분. 국가 차원의 철학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개인적으로 모색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작은 공동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기 귀향을 해볼까, 귀촌을 해볼까, 뭐 이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삶의 가치를 재설정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인의예지를 이 사회에서 실천하고 싶다. 또 어떠한 국가를 만들고 싶다. 이러한 거대한 목표 접으셔야 됩니다. 재설정하셔야 돼요. 인생의 내비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자발적 선택이라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네. 그래서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도 다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일부에서는요, 욕망을 조절하되, 이 조절은 여러분, 오늘 이제 한 20분 후에 나올 텐데요. 뭐든지 아껴 쓰는 거야. 검소하게. 아껴 쓰는 거. 리사이클링이에요. 리사이클링. 과시적인 소비를 딱 끊고, 그리고 노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내 힘으로 먹고 산다. 나라에서 벼슬 해서 월급 받을 생각을 접는 거예요. 접는 거. 그래서 생존 노동.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산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두 개의 그룹 다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는 묵가예요. 묵가는 공인 집단이에요. 기술자 집단. 뭐 가재도구를 만든다든가요. 대표적인 이 묵가의 그룹이 목공, 목수, 이런 집단이에요. 묵가, 공인 집단. 근데 농가는요, 공부하면서 농사 짓자. 자급자족. 농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지식인들은 농사를 지어요. 논어 읽으신 분들은요, 공자가 이 초나라 가까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만난 장저, 거릭,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식인 그룹이에요. 차라리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농토가 없으면요, 화전이에요, 화전. 또 농토로만 부족하면요, 나무도 이렇게 해다가 팔고요. 이런
자급자족형 지식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은 단일 서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생계에 치중하시다 보니. 그리고 책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농가. 그래서 생존 노동을 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룰 양주라든가 장자 같은 그룹들은 도가 계열이에요. 근데 이 도가 계열은 여러분 농사는 안 져요. 이들은요 대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산다는 점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룬 맹자, 순자와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고요. 대도시에서 여러분 주로 토론을 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도가 계열의 일부예요.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도 보면요, 초나락 제후가 막 엄청난 비단과 이런 거를 보내면서 나와 같이 손잡고 일하자. 장자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수업이라서 직설법으로 못해요. 그냥 가라, 나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래.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서 본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서양 철학의 디오게네스. 알렉산더가 오니까 여러분. 디오게네스가 그 통안에서 노숙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견유학파겠어요. 제대로 닦지 않으니까 지저분하게 산 거죠. 노숙자예요. 그래서 만나겠다 했더니 뭐라고 했대요? 태양을 가리지 말라. 햇빛을 가리지 말라. 그런 학파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도 도시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토론을 하면서 사는 이러한 도시의 백수 지식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 백수 지식인들.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오늘은 묵가와 양주를 볼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정한다. 국가, 노. 국가, 노. 그랬어요. 묵가는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쪽 가면요, 국가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국가가 하는 일은 전쟁밖에 없어. 그 다음에 기껏 하는 건 뭐예요? 과도한 세금밖에 없어.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자유주의자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건드리기 힘든 게 있어요. 국가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건요, 이 당시에요, 부귀영화예요. 내가 잘 살겠다고 하고 벼슬을 하고 싶다고 해야지 국가 차원에서, 이거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칼자루를 쥐고 조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다, 안 받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이러면은 진시황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대는데 어떡해. 그래서 한때 60년대에 있었던 이 양주 같은 사람들 있죠. 히피족들이요. 그들 보면 전쟁 반대했죠. 전쟁 반대하고요. 또 정착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이요. 동양고전에서 어떤 삶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앞 시간에는요, 이타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타적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공동체예요. 생활 공동체. 그래서 생활 공동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포교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타적이라는 것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묵자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생몰연대가요. 들쑥날쑥해요, 여러분. 묵자란 인물의 생몰연대가요. 네. 그런데 이 묵자가 여러분 검다란 뜻이에요. 검다. 그래서 사람의 성으로 이 검을 묵자를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자를 이 사람이 한때 죄수였다. 옛날에 여러분. 네, 죄를 지으면 얼굴에다가 묵형이라고 그래서 주홍 글씨처럼요. 까맣게 이렇게 여기다 새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죄수 출신의 전과자 출신의 지식인이다. 그래서 이 묵적이에요. 이름이 적자예요. 이 적자가 또 새 깃털이란 뜻도 있고요. 또 부족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묵적이란 인물이 묵가라는 이 학파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요. 중구난방이에요. 사마천도 여러분 한 20글자밖에 남기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천 시대가 가면 이 묵가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별로 주목을 안 한 건데요. 책은 분량이 많아요. 53편이나 돼요. 묵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공자 쪽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벗어났어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봤어요. 이 얘기는 제가 10분 후에 할게요. 어느 지점을 비판했는가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묵적에 관한 자료를 보면요. 노나라가 나오고 송나라가 나오고 초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건 그냥 보면요. 여기 노나라, 제나라, 송나라, 초나라라서요. 이렇게 그 내륙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요 지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당대에요. 주류가 묵자하고 양주학파래요. 그러니까요. 한때 정말 세상을 풍미했던 철학이죠. 왜 그런 시대였겠어요, 여러분? 너무 전쟁이 심하니까요. 이제는 출세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위험해. 차라리 뭐예요? 나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래도 합의하는 건요. 노나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공자와 같이요. 그러면서 송나라, 초나라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 다음에 목공이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목공. 그래서요. 이 목공 기술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요새 이 목공 기술자들은요. 이 당시에요. 아주 잘 나갔어요, 여러분. IT 전문가 이상 갔어요. 왜냐하면요. 이 목공 기술로 전쟁 무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묵가가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묵공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좀 오래됐죠, 여러분. 10년 넘었죠. 여길 보면요. 막 뭐예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그 전쟁 영화 보면요. 막 어마어마한 무슨 이렇게 뭐예요? 사다리가 달려있는 이런 기계 장치가 돼 있는 끌고 가서 뭐예요?
성벽에다 탁 붙이잖아요. 이게 다 목수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공 기술이에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기술자들이 최고인기예요. 신목이 개발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그런 동료들을 비판해요. 우리의 기술을 파괴했을 것이냐, 살생했을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는데 만들어야지. 기껏 쓴다는 게 사치품을 만들고, 사치품이요. 뭐 화려하게 조각하고 막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 무기냐. 이러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죠. 네, 요새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네. 정말 묵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서 그런 무기를 만들고 그런 사치품을 만들 것인가?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동료와 대결을 벌여요. 나는 그거를 방어하는 걸 만들겠다. 막 이런 거죠. 또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동료가요, 이런 뭐죠? 요새 말로 행글라이더 같은 거를 또 만든 거예요. 하늘에 막 띄우고, 그래서 고부가 사업을 이제 시작했죠. 묵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왜 띄우냐는 거예요. 바로 부숴라, 만들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사치품을 만들면요, 그런 사치품은 누가 써요, 여러분? 지배층이 쓰잖아요. 지배층이 자기가 일해서 돈 버나요?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세금이. 그리고 세금이 그런 데 쓰이잖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묵가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 다음에요. 지도자를 거자라고 그래요. 이 거자가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엄지손가락. 그런데요. 엄격한 규율이 있었어요. 원래요. 공인 집단은 기술을 전수하기 때문에요. 그 도제잖아요. 선생에게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율이 엄격하죠. 규율 엄격합니다. 지금은 다 뭐 학교에서 배우고요. 학원에서 배우지만 우리 앞 세대요. 내가 어떻게 양복 기술을 배웠는가, 미용 기술을 배웠는가,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유명한 이제 그 미장원에 취직을 했어요. 3년 동안 머리카락만 쓸어 담았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엄격한 규율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자기 아들도 이 규율을 어겼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거자, 지도자의 아들도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어요. 한 지도자의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 구성원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살려줍시다. 다른 처벌을 받게 합시다. 심지어는요. 군주도 사면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였어요. 지금 보면요. 피도 눈물도 없죠. 육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묵가는 여러분 엄격하게 규율을 내 자식이라고 봐주면 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적극적으로 공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요. 그래서 이들의 공동체는요. 이동하는 공동체예요. 공인 집단은요. 여러분 기술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내가 쓸 수 있는 연장만, 능력은 내 몸에 있으니까 연장만 들고 옮기면요. 이주 이민 자유로워요. 지금도 기술 있으신 분들이 좀 이민이 편한데 특혜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공인 집단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송나라에 살고요. 어느 때는 진나라에 살고요. 집단으로 옮겨가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극히 실용적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예요. 절약하며 살자. 그래서 육아에 이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지도자에게 기대한다든가, 위대한 지도자 언제 나타나냔 말이에요. 또 내가 공부를 해서 정치권으로 나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묵가는 그래요. 한 사람이 세상 못 바꾼다. 그 다음에 뭐 인의 예지나 예의 범절을 따지는데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안 하더라. 위선적이다. 지식인의 위선이죠.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을 주장하는 묵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한때요, 육아와 묵가가 경쟁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냐고 물어보시면요, 맹자, 순자 시대예요. 기원전 300년대. 이때 여러분 엄청난 어떤 파워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평민층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평민층에게. 그래서 한비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세상에 현학은 유행하는 학문이에요. 현자가 드러났다. 유행하는 학문은 육아와 묵가다 그래요. 지금은 경영학과, 의학 이런 거죠. 법학. 지금도 실용적인 학문이네요. 인문학은 인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현학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유행하는 학문, 드러난 학문은 육아와 묵가다. 유묵이란 말을 같이 써요. 또요, 여시춘추예요. 진시황과 손잡고 정치를 했던 여부리의 여시춘추에는요, 공자와 묵가의 제자들이 천하에 가득하대요. 그래서요, 이 묵가의 철학이 한 시대에 아주 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급진적 개혁주의예요.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더 이로운데, 이들도 이로움을 얘기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왜 당장 이렇게 살지 않느냐? 왜 고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급진적 개혁주의란 측면에서는 법가와 통해요. 법가. 그래서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100% 이렇고 A고 100% B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서로 손잡고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묵가가 여러분, 묵가 지식인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법가가 돼요. 급진적 개혁주의예요.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묵자가 죽은 후에요, 묵가는 세 개의 학파로 이걸 삼묵이라고 그래요. 나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썼냐면요,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8개의 학파로 나뉘어졌어요. 8개의 학파로. 예수님의 사후에도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했죠. 그런데 서로 좀 입장이 달랐을 거예요. 달랐을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 제자들도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 그 사상이 널리 알려지는 거죠. 제자들의 포교가 중요하죠.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 사상이
살아남느냐, 더 널리 퍼지느냐, 위세가 줄어드느냐는요, 내부에서 서로 공격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공자의 그 제자들은요, 8개의 학파로 나뉘어졌는데요, 각자 알아서 활동했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통이다, 내가 유일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널리 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묵가는요, 지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산모.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지들끼리. 지역적으로 북쪽과 남쪽이 싸웠고요. 이론적으로도 싸웠어요. 그래서 쇠가 약해졌어요. 그럼 왜 싸웠는가? 잘 안 달래고 싸웠죠. 그거야. 네. 공자 제자들이, 네. 묵자의 제자들만 못해서 안 싸웠겠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서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 쇠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내부의 원인이죠. 외부의 원인은요, 외부의 원인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요. 천하 통일은 사상의 통일입니다. 네, 강력한 국가는 여러분, 네, 사상 통일을 하죠.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교과서를 만든다 그러죠. 교과서. 교과서가 있어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 통일한 이후에 몰락을 해요. 네, 내적으로도 몰락하고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냐고요. 묵자의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현실에 뿌리박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공자의 사상은요, 네, 8개 학파 중에 하나만 해도요, 네,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지잖아요. 네, 다양하게 분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네, 어떤 통일 왕조가 생기니까, 네, 몰락해요. 억압을 하거든요. 네, 주류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묵가의 지식인들 중에는요, 유협이라는 인물형들이 있어요. 유협. 이들이요, 기술자들이란 말이죠. 기술자고요. 또요, 작은 공동체를 유지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한 이 전쟁의 시대에 그렇다면 무사 집단도 있었던 거예요. 자치적으로 지키는 거죠. 자경단이 있었어요. 자경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협이라는 게 여러분, 떠돌이, 협객, 자객,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유협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되다가 다른 데로 떠나기도 하고 내부에서 분쟁으로 흩어지기도 하면서요, 이들이 여러분 떠돌이 자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무라이 영화 보면요, 칼 한 자루 이렇게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적인 복수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의 평판도 안 좋아졌어요. 엄청 어떤 그 지지 세력이 많았는데, 이게 제대로 유지가 못된 거죠. 그래서 유협이라는 인물형이 등장해요. 네, 영화에서 떠돌이 검객은 대부분 묵가예요, 여러분. 네, 기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인 거죠. 네, 중국 영화에 이런 인물들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한무제가 천하통일 플러스 사상통일을 한 거예요. 이때 선택한 게 유가예요, 여러분. 기원적 136년이에요. 그래서 오경 박사요. 그래서 교과서를 정했어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여기에 안 들어간 학문들은 B급이 된 거예요.
왜요? 나라에서 교과서를 정해주면요.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관료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지배층 사회, 지도자 사회에서 그 통용되는 가치관과 언어와 글솜씨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묵가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계승되지 못했어요. 계승되지 못했죠. 그리고 19세기에 서구에서 기술 문명을 갖고 들어올 때요. 동양의 철학자들이요. 아니 우리도 기술을 중시하는 학파가 있었지. 찾아보니까 묵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묵가 철학을 재발견해요. 그래서 양계초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묵가 철학이요. 네, 이렇게 묵가는 한때는 뭐예요? 쫙 올라갔다가 정말 또 빠른 속도로 쇠했어요. 그래서 이 사상의 쇠하는 원인도요, 국가의 멸망 과정과 같아요, 여러분. 첫째요, 사회 조직의 붕괴는 첫째, 내분이 일어나면 약해지죠. 둘째요, 외부 세력이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망한다. 이 묵가가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소수가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구도 만들고 일상에 유용한 생활용품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전승된 거죠. 이 집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요, 묵가의 그 철학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제가 우선 이거를 두 개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겸상해인데요. 줄여서 겸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묵가 책에는요, 겸상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상자를 집어넣었어요. 같이 갖고 온 거죠. 겸상해. 그래서 겸하여 서로 사랑하라. 드디어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요, 무차별적인 사랑의 철학을 만나요. 그래서 묵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와 많이 비교해요. 기독교의 무차별적인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여기 이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약육강식의 사회다. 그래서 전 계층이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순자는 위를 얘기하죠. 제도로 가는 거예요. 맹자는 도덕에 호소해요. 그런데 묵자는 사랑을 확장시켜라. 그러면요, 제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나라가 귀중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귀중하다는 걸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겸해라는 것은 겸하여 사랑하라예요. 그러면요, 나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사실요, 아까요, 묵자가 육아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육아의 인의 사상을 확장하면 겸해가 돼요. 인의 확장.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내 나라가 귀중하면 남의 나라도 귀중해요. 그러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또요, 강한 사람 부자가요, 내가 가진 게 귀중하고 이러면은 약자나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도적이 사라질 것이다. 또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안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도 불안전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안정이에요. 부귀영화가 의미가 없어요. 부귀영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묵자는 겸해, 겸상해를 얘기해요. 무차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요. 이 내용을 보면요. 겸은 투게더예요. 겸한다. 투게더. 별은요. 나누는 거예요. 별. 그래서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약육강식을 하는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구별한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별한다. 근데 이 별을 가지고 육아를 비판해요. 육아는요. 뭐 공자부터 맹자까지요. 인을 실천하자고 얘기해요. 인의 실천. 인. 측은지심. 실천해야죠. 그런데 순서가 있어. 순서. 순서가 뭐예요? 친친. 우리가요. 삼사강에서 다뤘던 걸로 보면요. 수신 다음에 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제가를 먼저 해야 돼. 가족윤리. 그래서 친친이라는 게 바로 구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친친은요. 뒤에가 부모 형제예요. 부모 형제를 더 가깝게 여기고 사랑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질게 하자. 이렇게 차등을 두는 데서 전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버리면은 묵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의 실천에서 인을 우리가 실천하는데요. 인의 실천에서 순서, 부모 형제부터 또 차등. 부모 형제를 아무래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묵가는 뭐라고 비판해요? 별이다. 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육아가 구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족이 더 귀중하고 내 나라가 더 귀중해요. 그러면 분쟁, 전쟁, 도둑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적인 감정을 이게 얼마나 강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차별적인 어떤 이 감정을 마음씀을 절제하고 막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엄격한 규율하에.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이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다 공동이에요. 육아도 공동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 별도로 키우는 게 아니죠. 같이 키우고요. 또 이 조직을 같이 지키고 같이 일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요. 지금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 운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묵가를 공부하셔야 돼. 도가보다도 묵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차별적인 것을 투게더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바꿔보자라고 했어요.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료를 보면은요, 공자의 제자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20% 정도는 이쪽으로 갔어요. 어떤 삶의 주제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그 어떤 중심을 잡으면, 주제를 잡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철학이에요. 다만 이 철학을 21세기에
참고로 하겠다면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죠. 그렇죠? 동양의 공동체 철학은 묵가예요. 묵가인데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네. 내 아이야 다른 집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고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하고 또 모여서 같이 일한 것을 공유 재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적 소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쪽에 가면은요. 사적으로 내가 뭐를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사적 소유도 별이니까. 별이니까요. 네, 그래서요. 다시 PPT로 가면요. 제가 기회가 되면요. 이 묵자의 철학을 이것도 한 8강 이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요. 네, 그래서 사회 혼란의 원인이 별인데 이 별이 바로 육아 비판이에요. 육아 비판. 내 자신, 내 부모 중심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혼란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 선하고 악하고 이건 문제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굳이 묵자의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면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 존재예요. 왜? 내 부모,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공동체 생활이 왜 가능하냐면요. 모든 인간은 영향을 받아요. 공동체에서 자라고 생활하면요.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묵자의 염색론이에요. 염색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요. 무차별적인 사랑 이게 겸해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맹자는 본격적으로 묵가를 비판해요. 왜요? 맹자 시대에 막 지식인들과 평민층이 묵가에 막 쏠리는 거예요. 묵가 철학의 매력을 느껴. 그러니까 막 비판하는 거죠. 이거는 무부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무부.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내 아버지야 남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냐. 이거는 아버지가 없는 철학이다. 폐륜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육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육아는요. 나와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철학인데 묵가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맹자가 아버지가 없는 철학이라고 마구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맹자가 비판해서 묵가가 쇠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도 안 썼어요. 묵가에서. 묵가는 뭐 이 당시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요. 요거요, 여러분. 요거요. 이 부분이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와 사랑의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들은요. 왜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 왜 겸해를 주장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게 더 효용이 있고 공리적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롭기 때문이에요. 이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수준 높은 어떤 철학이 없는가? 묵가는 여러분 일상의 생활 철학을 중시하지 이렇게 관념적인 거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싫어해요. 도가적으로 막 머리 복잡하고 이런 사람도 싫어해요. 그냥 뭐예요? 물건 만들고 같이 살면서 안전하게 살면 돼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이익이 되는 걸 무척 중요시 여겨요.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반대해요. 왜요? 전쟁하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 죽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래요. 전쟁을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 군주는 얻는 게 있을지 몰라. 하지만 백성들은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극도의 실용주의, 효용론자예요.
그래서 비공, 전쟁 공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전쟁 반대예요. 적극적인. 그래서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요. 복숭아 하나를 훔쳐도 처벌을 받죠. 처벌받아요? 절도죄잖아요. 다른 집에 들어갔어. 소나 양을 끌고 오면 또 깜빵에 감옥에 가죠. 묵자가 물어봐요. 전쟁을 해서 수천만 명을 죽인 군주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왜 전범 재판은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병가, 전쟁 영웅, 전쟁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또 묵가 사상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많은데 여러분. 묵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돈 낭비.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집들은 크게 짓느냐고요. 집들은. 한 사람이 크게 지니까 다 따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을 크게 짓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용이요. 절용. 국가 경영을 좀 알뜰살뜰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네. 국가 경영의 비용만 줄여도 나라가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묵가도요. 세금 많이 걷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갖고 다 어디 썼어요? 탕진, 낭비. 이 당시 여러분 제후들의 과시욕, 낭비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아니 상상이 되네요, 여러분. 진시황릉만 보셔도 알잖아요. 도대체 그 아직도 발굴도 안 됐는데, 그쵸? 그 어마어마한 과시욕, 과시욕이죠.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덤을 그 정도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살아서 사는 궁전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는 거죠. 네. 진시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용 도로를 만들어요. 전용 도로. 그리고 옆에서 여러분, 보지 못하게 양쪽에다 차단을 해요. 가림막을 만들어요. 네. 낭비와 과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좀 돈 좀 아껴라. 그 다음에 집이라든가 배수래요. 쓸데없이 장식을 더덕더덕 붙이지 말고 딱 실용에 맞게. 배는 가볍게 만들어야 쫙 속도가 나잖아요. 배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면 여러분 돈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흉년 등 비상사태에 대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매번 흉년이 들 때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본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렇게 대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용이에요, 절용. 아껴 써라. 재밌는 거죠, 여러분. 기술자 집단이니까요. 구매력이 높아지면 다 많이 팔리고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죠. 그런데 묵가는 여러분 실용적인 것을 만드는 집단이고 그렇게 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요. 육아를 마구 욕하는 게 여러분 도대체 다 3년상을 치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누가 일해서 먹고 사냐는 거예요. 3년상을 주장하는 것은 먹고 살 염려가 없는 소수의 지배층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묵자는 그래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무덤 옆에 가서 슬퍼한다고 하면 네, 이게 국가 경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묵가는요. 최대 3개월 아니면 3일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관을 이중의 관을 쓴다든가 다 반대해요. 이 당시에 네, 그 장례를 치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굳이 왕릉이 아니더라도요. 네, 재산의 상당 부분을 부모의 장례에 썼어요. 네, 묵가는 장례를 절제하자. 비용을 아끼자. 그랬어요. 재화는요. 요새 말하는 이제 우리의 갖고 있는 돈, 이런 물건은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산자를 먹고 입히는데 써야 한다. 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다 땅속에 파묻냐 이거예요. 물론 예를 하긴 해야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이 부분에서 유가와 묵가는 대충돌, 크게 부딪혀요. 그래서 순자도 묵가를 비판합니다. 묵가를 비판하죠. 네, 그래서 묵가는 두 가지로 비판받아요. 어떻게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한단 말이냐. 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야지. 어떻게 아낄 수 있단 말이냐. 두 가지로 유가에게 비판받아요. 유가에게. 그래서 역시 수준 낮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요. 비악. 이럴 때 악은 음악이에요. 네. 이럴 때 음악은요. 여러분 대중음악이 아니에요. 지배층들이 막 엄청나게 낭비하는 어떤 그 과도한 파티 음악. 말도 못하죠. 이 당시에 모든 군주들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약물 중독이었어요. 성 중독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비판한다, 비난한다는 건요. 세금을 향락에 쓰는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자가 반예술주의자 내지는 음악을 다 없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묵자도요. 뭐 공동체에서 즐거운 일 있으면요. 소박한 술과 안주로 즐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유지가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묵자가 주장하는 것은 일하지도 않고 거둬들인 세금과 전쟁으로 빼앗은 재물로 정말 어마어마한 집들을 짓고 몇천 명이 모여서 며칠간 노는 이런 탕진적인 향락적인 지배층의 과소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음악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 음악이 동반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용주의. 근데 이 실용주의는 실리적인 필요성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극히 실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겸상애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교상애. 그래서 요거를요. 상자를 빼면 겸의상리죠. 겸의상리. 그 다음에 상자를 집어넣으면 겸상애, 교상리. 서로 이롭게 하자. 그러니까요. 이타적이긴 해요. 겸애니까. 하지만 그렇게 삶으로써 나도 이롭고 그 사람도 이로운 거예요. 내가 손해가 아니에요. 내 것을 덜어내서 그쪽에 옮기는 게 아니고요. 희생과 헌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별하셔야죠. 그렇죠?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효용적으로, 공리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겸해를 하는 거예요. 겸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묵가의 철학은요, 윈인 전략이에요. 윈인,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도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네, 차별적인 이런 사랑,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아니, 너무너무 어렵죠. 쉽지 않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내 아이와 옆집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공동체의 윤리의 어떤 출발점이 바로 겸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분 쉬었다가 뒷부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시간이 기대해 주세요. 10분 후에 오겠습니다. 남았네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인사말을 올려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끝에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할 말은 많고요. 시간은 좀 부족하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양주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PPT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단독 저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책은 써서 무엇하리. 바로 이 사람의 사상의 어떤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나 하나 잘 살다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양주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PPT 를 이제 보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양주라는 이 인물은요,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타적, 이기적, 대비적으로 했는데요. 이 이기적이라는 건요, 우선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근데 또 우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생물연대도 확실치가 않고요. 이름도 여긴 양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자에는 양자거, 양자, 이 양자가 달라요. 벼양자. 여기는 느티나무 양자잖아요. 그래서요. 양자거, 양자, 양주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상적인 계열로 보면은 도가예요. 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크게 뭔가를 이루겠다는 뜻이 없이 흐름대로 살겠다는 이런 인물이고, 노자의 제자로 추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뭐 하나 확실한 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게 없어요. 안 남아있어요. 주장만, 단독 저서가 없어요. 장자에 흩어져 있고 열자에 있고 몇시 춘추에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일화, 대화가 남아있어요. 내가 양주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우선요, 신분, 아니 전쟁의 시대에 신분이 뭐가 소용있냐는 거예요. 정치 사회를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렇기 때문에요. 맹자가 또 융단 폭격을 해요, 여러분. 묵자는요. 묵자 철학은 아니 어떻게 애비가 없다. 애비가 없는 철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양주는요. 벼슬을 하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군주를 부정해요. 중요하죠. 군주를 부정한다는 건 사회 정치를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탈사회적, 탈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군주가 없는, 정부를 부정하는, 군주가 없는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인 사상이라고 융단 폭격을 퍼부어요.
그럼에도 맹자 시대 때 아주 유행했던 사상이 묵가와 양주학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 생활 안 합니다. 프리랜서예요. 취직 안 합니다. 취직 안 해요. 비정규직으로도 안 해요. 그냥 자발적 백수로 사는 거예요. 자발적 백수. 네. 그러니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 뭐 한 글자씩 가르쳐주고 먹을 걸 얻어서 살았겠죠. 그래서요. 여기서요. 이들은 네,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개인주의 지식인의 등장이에요. 개인주의. 동양의 지식인은요, 의무감이 강해요. 의무감이. 지금도 그렇죠.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내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맡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짊어진 의무감이 강해요. 그런데 드디어 양주는요. 나는 다 싫다. 나는 다 싫다. 개인주의 지식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사상이 나왔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할 텐데요. 이들은요. 불간섭. 나의 삶에 사회든 정부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불간섭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식인 유형으로 보면 은자, 숨어 살아요.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생활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숨어 살아요. 개인적으로 숨어 살고요. 일민이라고 말도 써요. 일자가 자신을 숨겼다는 뜻이에요. 벗어났다. 일자가 우리가 일탈했단 말 쓰죠. 그때 쓰는 일자예요. 사회를 벗어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일민, 은자 이런 사람들의 기본 입장은 냅도예요. 냅도. 내가 알아서 잘 살다 갈게. 불간섭주의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회생활 하지 않겠다. 내가 산속으로 가겠다. 도시에서도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건요. 부귀영화. 돈 버는 길을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지어요. 여러분. 자발적 가난이 필수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 그래서 이들의 가난한 모습을 비웃는 이런 일화들이 많아요. 굶주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다든가 너무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서 거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단한 학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잘 살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이럴 때 나라에서 그래 너 이렇게 해. 취직 공부해. 시험 통과해.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요구를 하면서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의 도덕성, 맹자가 말한 인의의지, 그래? 그게 있다 한들 지금 세상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안 지키는데. 순자가 말한 합리성, 개조해갖고 약속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거, 그거 뭐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뭐예요? 그대로 혼란 상태고 약탈이 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의미가 없어요. 또요. 지도자가 도덕성이 있는 지도자, 뭐 유순임금이 있다고 한들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날 것인가? 제도
제도를 만든다 한들 그게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뭔 소리야? 회의주의자예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요. 정치, 제도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이에요. 왜 부정하는가? 이것이든 다 추구하는 것은 부국강병. 부자 되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다 부자의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에서 출발했던 이것이든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개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그냥 떼죽음 당하고요. 굶어서 다 죽고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건요. 전생이에요. 내가 일단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온전히 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전생. 온전할 전자예요. 온전할 전자. 그 다음에요. 보진. 이럴 때 진짜는요. 정신적 가치 그리고 생명력 이거를 지키자 보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론 이기적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귀기 내가 중요하다. 위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당연히 제야 철학자죠. 제도권 주변을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양주가 만난 사람들은 군주가 아니에요. 군주가 아니고 뭐 주변에 가난한 철학자들이죠. 같은 백수들끼리 모였어요. 여러분. 모여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묵자처럼요. 적극적으로 전쟁을 막지는 못해요. 묵자는요. 자기의 밑에 있는 무사들을 데리고요. 전쟁을 막으러 뛰어다녀요. 여기 가서 설득하고요. 설득도 하고 뛰어다녀서요. 얼굴이 새까매치고요. 다리가 막 이제 다리에 털이 다 없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양주는요. 그 길이 아니라 소극적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집이냐? 책에다 나오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돈이냐? 아름다운 여인이냐? 솔직히 말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인 거예요. 목숨.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묵자의 겸해와도 통해요. 하지만 초점이 뭐예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여러분 경물중생이라는 게 중요해요. 물질적인 거예요. 자발적 가난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발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물에 여러분 재산도 들어가지만요. 재산도 들어가지만 명예욕, 인정욕망, 지식인들의 출세욕 이거 다 물이에요. 물. 이것을 가벼울 경자. 좀 내려놓자. 가볍게 여기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요. 중물 경생해갖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서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머리도 좋고 사회적인 어떤 협약도 할 수 있는데 왜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물이죠. 물.
전쟁으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전쟁하겠죠. 원하는 게 없는데 전쟁하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양주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야만의 나라를, 폭군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한다. 다 양주는 그래요. 헛소리다. 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는가? 모든 전쟁은 추악하다. 이래서 생명 존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는요, 내가 머리카락 하나 뽑아 달라고 그래. 누가? 네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어. 이롭다. 천하가 잘 살게 할 수 있어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맹자가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양주를 욕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의적인 편집이에요. 끝까지 양주의 주장을 보지 않고 일부분만 가져다가 비판한 거예요. 맹자에는요,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다. 아니, 머리카락 좀 하나 뽑아주면 어때서? 그래서 맹자만 읽으시면요, 묵자와 양주학파를 오해하시기 쉬워요. 비난만 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라가, 사회가 나에게 머리카락 하나를 요구하면 이건 별거 아니니까 주죠. 그 다음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살과 피부를 요구한대요. 살을 떼어달라고 그래. 피부를 벗겨달라고 그래. 심각해지죠, 여러분? 그 다음엔 다리를 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뭐예요? 죽어달라고 그래. 목숨을 요구해요. 살과 피부를 달라는 건요,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더니 그걸로 무기를 사. 그러더니 전쟁을 해.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네 목숨을 바쳐라 그래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출발은 뭐예요? 출발은 내가 머리카락 하나 뽑아준 데서 시작했어. 그러니 처음부터 뭐예요? 머리카락도 하나 뽑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회를 벗어나는 거죠. 제도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이때 유행했어요. 그래서요. 예나 지금이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 고도성장, 이것이 바로 생명경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요. 네, 그 자리에 뭐를 지으면 돈이 된다는 것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기적으로요, 머리카락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전생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거예요. 좀 매력적인 것도 있죠, 여러분. 매력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바로 양생이에요. 양생. 양생이 여러분, 내 인생을 오래 잘 사는 게 아니라요. 나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 귀중해. 이것만 생각하자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요, 여기서 이런 단어들은 다 양주학파가 쓰는 말이에요. 중기, 내가 귀중하다. 이거 광고에 있었는데, 나는 귀중하니까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가장 귀중하다. 귀생, 생명이 귀하다. 이런 말이요. 이런 단어는 양주학파의 용어예요. 여기가 단독 저서가 없기 때문에요. 이 핵심 개념들이 장자, 열자, 여시춘추에 흩어져 있어요. 특히 여시춘추에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귀생,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볼까요? 묵자의 겸해와 교상리는요. 사랑을
사랑을 밖으로 확산하는 거죠. 다만 확산이 네, 이제 1차적으로는 공동체로 확산되는 거예요. 무차별적 사랑이. 그래서 확산의 에너지를 쓰자는 거죠. 마음을 확산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의 인의 실천과 같은 측면이 있어요. 다만 실천 방법이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거죠. 그런데요, 양주의 사상은요, 나의 에너지를요, 나로 응축하자. 나로 집중하자는 거죠. 하나는 확산, 하나는 수렴. 이런 거죠. 수렴. 내 생명이 귀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도 약육강식,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한쪽은 확산이라는 적극적 에너지, 마음씀. 이쪽은 수렴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마음씀,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묵자와 양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서 선택지가 달라진 거죠. 한쪽은 집단생활, 한쪽은 개인주의. 이렇게 달라졌죠. 네, 하지만 둘 다 당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맹자 철학은 생각보다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맹자 철학은. 네. 그래서 이제 또 봅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 돼요. 네.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제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구속될까요? 여기 여러분 이 문장 보세요. 이 박자가 여러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박생이 요새 말로 하면요.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에요. 스트레스. 압박하면서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는요. 죽음보다도 못하대요, 여러분.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는요.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봐요. 스트레스 탈출의 철학이에요. 박생.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요. 왜 구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가?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쉬지 못하는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뭔가를 쌓으려고 하죠. 덜어내질 못해. 이건 왜 그런가? 4가지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4가지 일에 우리가 구속돼 있어요. 첫째요, 수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물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도하게. 뭐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이 있죠. 안티에이징부터 시작해서요.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렇죠? 네. 자신의 몸을 예술품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준이요. 솔직히 말합시다. 제가 60대인데요. 60대의 건강의 기준은 20, 30대하고는 다르죠. 20, 30대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이거와 나하고는 다르죠. 20, 30대는 매일 10,000보씩 걸어도 괜찮을 거예요. 60대인 제가 10,000보씩 매일 걸으면 관절염과 무릎 연골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요. 지금도요. 이 수에 관한 이런 담론이 다 20, 30대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오래 살고자. 여러분 호모사피엔스는요. 이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요. 오만 거를 다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좀 약물 중독이죠. 비타민 중독이고. 몇 가지 드실 거요? 제가 근래에 들은 얘기로는 20대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데 아침에 눈 뜨면 4, 5가지 약물을 먹는데요. 비타민, 무기질, 또 얘기를 들었는데 단백질 이런 거요.
이것도 사실 나를 구속하는 거죠. 구속이죠. 그 다음 명예요. 이 명예가 바로 인정 욕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명예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무슨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명예를 바라겠냐고. 아닙니다. 이 명예는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타자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요. 자리. 어떤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출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 돈, 돈. 그랬어요. 명과 위도 다 돈과 연결되죠. 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네, 재벌 총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자리를 주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지금 뭐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그러고요. 명장이라고 그러고요. 존경하죠. 네, 그분들 엄청 인기 있죠. 네, 그래요. 그런 시대. 지금 우리도 뭐예요? 수, 명, 위, 화. 네 가지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양주는 이것이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네 개의 밧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르죠. 우리가 네 개의 밧줄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요, 귀신을 두려워해요. 저승사자 두렵죠, 여러분. 네, 귀신도 두렵고요. 명예를 추구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평판이 무서워요. 사람도 두려워하고요. 어떤 자리를 추구하니까요. 나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위세, 굽실거리게 되죠. 또요, 네,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좀 탈법하게 될까.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두려워해. 이래서 벌벌 떨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양주는 그래요. 아니, 우리의 삶은 이례적인 거고요.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벌벌벌벌 떨다가 살다가냐? 이렇게 가치 없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요, 순민이란 말을 써요. 이 순민이 이게 이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절대 강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그래? 가난해? 가난하게 살아주마. 이러면서요. 네. 뭔가 이 사회에 요구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없어요. 오라 가라 할 사람이 없어. 군주가 불러도 안 가. 안 가. 안 가요. 네, 만나고 싶다. 아니 나는 당신을 만날 일이 없다. 그래서요. 네, 제가 다룬 이런 학자들 중에 유일하게 군주의 만남을 거절하는 거죠. 나는 만나서 해줄 말이 없다. 그래서 천하에 대적할 것이 없는 절대 강자로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선언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사는가? 그대는 살아도 죽은 것이다. 사실은 죽은 사람만도 못한 인생이다. 이 순간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잖아요. 이 원문을 쭉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나는 죽었나 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요. 이 밧줄을 끊을 수 있는 것도 나예요. 나요. 국가 지도자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제도로 케어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이게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귀생의 저건데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생,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불로장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했구나. 절대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 했던 학파는 지식인들은 다른 그룹이에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학파는 여러분 신선학파예요. 신선가, 신선. 그래서요. 이들은 약초꾼들이에요. 이 당시 불로장생은 약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깊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요. 이런 신선가라는 그룹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로지요. 예, 뭐 영지버섯부터 시작해서요. 예, 이런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수은이라든가 이런 거로 약을 만들어요. 약을 만들어서 복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불로장생학파는 이 학파야말로 여러분, 이 학파야말로 정말 대중적인 그런 인기가 있죠. 지금도 불로장생학파를 우리는 매일 TV에서 만나죠. 약 소개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불로장생학파예요. 신성가죠. 한때는 심해상어, 그 뭐였죠, 여러분? 오일, 무슨 오일, 심해상어의 오일. 그리고 오메가. 지금은 크릴 오일 제품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라인이 있어요? 무슨 논인이 이런 거 있죠. 논인이 보지도 못하고 실물도 못 보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약물 학파가 불로장생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불로장생은 약물 중독이에요. 약물 과다 복용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불로장생을 추구하다가 이것저것 먹고 약물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또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양주는 여러분 약 얘기는 단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약 먹으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약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들은요 오래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요. 네, 우리의 명이라는 건요. 원래 이 수라는 게 여러분 오래 사는 건데 우리 오래 사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이게 설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화학자들이 지금 과학자들이요. 그래서요. 정해져 있는 게 명이죠. 명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없다고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유전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골골 80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골골 80이에요. 제 마지막 시간에 또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친정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저의 사랑 무시를 못한다. 제가 잘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래 다리가 허약해서. 얼굴도 내래쿨해갖고요. 초등학교 갔더니 폐병 환자라고 친구들이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0 넘어가면서 건강해졌어요. 40대 이후에 점점 건강해져요. 모르겠어요. 명이 길을 내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생, 이 구가 오래를 구자잖아요. 이런 쪽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훼손시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주의 철학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철한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이성주의자예요. 그래서요. 다시 PPT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혼란한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오래 살려는 생각도 무의미하고요. 또요.
속망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요. 자신이 원하는 바, 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부귀영화는 아닌 거죠. 그렇죠? 진실되게, 보진, 진실되게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해 보자는 거죠. 추구해 보자. 추구해 보자. 그래서요.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순간까지 꽉 채워서 살아야 돼. 그래서요.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전쟁터에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또요. 출세하려고 그 위험한 정치권에 들어가 갖고 막 이전 투구를 하는 거 양주는 그냥 한마디 얘기해요. 똑똑한 줄 알았지? 너 어리석어. 바보야. 그런 거예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봐라.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이 시간을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20년이고 누구에게는 100년이죠. 시간을 온전히 충실히 살아내는 삶이 절대 강자다. 절대 강자예요.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해요. 멋있죠. 그래서요. 그래서 안명, 주어진 명, 수명, 조건 이거에 편안해야 돼요. 내가 전쟁의 시대를 만났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충실히 살아야지. 내가 살다 보니 60 넘어서 코로나 시대를 만났어요. 오늘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불안하죠. 걱정되는 게 많아요. 길 가다가 임대문이라고 써져 있는 텅 빈 가게를 볼 때마다 그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같이 이겨내야죠. 안명. 그 다음에 물화. 이 물화라는 건 여러분, 물화는 몇 가지로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물화는 장자도 얘기하죠. 물화가 사실은 죽음이기도 해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됐잖아요.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꽉 채워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명예라고 했지만 여러분. 명예. 여기에 아까 말한 수, 명, 자리, 위, 재물, 화. 이 네 가지에 우리가 구속되는데요. 양주는 사람들의 이 명예요. 인정 욕망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요새가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요새도요. 그래서 명예에 대한 어떤 인정 욕망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알려지는 거 여러분. 알려지는 걸 위해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 노출시키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자신의 뭐 여러 가지 뭐 이혼과 별거와 이혼과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다 얘기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이러한 자기 노출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죠. 그 먹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쵸? 먹방이라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계속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많아요, 여러분. 비정상이. 그래서요. 그것 중에 하나로 이거요. 명예란 단어를 여러분 양주는 명예라고 했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인정 욕망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요. 이것은 명예는요. 생전의 북이에요.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 유명해지는 거. 부귀를 가져와요. 자신의 사생활과 상처도 돈이 돼. 돈이 돼. 지금 돈이 되는 거를 자꾸 개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 돈이 되는 건 다 지금 노출시키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누린 명예, 부귀는요. 또 자손들에게도 증여가 된대요. 그쵸? 누구의 아들, 딸이다. 그런 게 남잖아요. 또 재산도 증여가 돼,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주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거를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죽음만도 못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인간은 이렇게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요? 네, 죽으면 다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네, 썩은 뼈만 남는다. 그래서요. 양주는 이런 말 해요. 요순, 위대한 군주, 걸주, 뭐가 그렇게 다르냐? 아주 시니컬해요, 여러분. 요순이 위대한 군주가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요. 요순과 같은 명예를 누렸다 한들 그들이 정말 스스로 자신들의 삶이 충실했을까? 이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요. 과로의 아이콘이에요. 과로. 세상을 좋게 바꾸겠다고 여러분 뼈골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성군이에요. 폭군은요. 걸주 같은 폭군들은요. 또요. 낭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힌 그 세금으로 폭군은 여러분 과시하고 낭비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예고 이 사람은 불명예인가? 그렇게 보지 못. 그래서요. 양주는 얘기해요. 그대의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 이것이 쾌락주의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거를 에피쿠로스라는 서양의 철학자, 쾌락주의자와 비교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이 쾌락주의가 캔세라 나만 좋으면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위주로요. 네, 자기 위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양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각자가 중요해요. 각자. 집단적으로 하면은 공동체로 가면 무가 라인인 겁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이거 BTS 노래에 이런 제목 있는 거 아닌가? BTS 노래. 네, 각자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사랑하라. 그렇다면 네, 갈등과 약탈과 전쟁을 멈출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것이다. 이것도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양주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사기꾼, 협작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에 군포 도서관에서 준비한 6강입니다. 네, 여러분 6강 내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내년에 기회 되면 봬요. 네. 네. 네.